순자 이야기. 낡은 시골집 마당에 저녁 바람이 스친다. 70이 넘은 순자는 하루 종일 널어둔 빨래를 걷고 있다. 손끝이 거칠어진 세월만큼 그녀의 마음도 메말라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그저 할머니라고만 부르지. 혼잣말이 바람에 흩어진다. 이웃 아주머니들도 순자 할머니라고 부르지만 정작 순자야라고 불러주는 이는 없다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 그때부터 순자라는 이름은 서서히 사라져갔다. 아내에서 과부로, 어머니에서 할머니로. 역할은 바뀌었지만 정작 자신만의 이름은 어디로 갔을까? 빨래를 바구니에 담으며 순자는 젊은 시절을 떠올린다. 20살 순자는 예뻤다. 하얀 저고리에 분홍 치마를 입고 장터를 걸을 때면 사람들이 돌아보곤 했다. 순자야, 어디 가니? 순자 보고 싶었어. 그때는 모두가 그녀를 순자로 불렀다. 하지만 시집을 가면서부터 달랐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라고 불렀고 남편은 여보라고 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는 엄마가 되었다. 나이가 들어서는 할머니가 되었다. 언제부터인가 순자라는 이름은 호적에만 남은 글자가 되어버렸다. 바람이 더 세게 분다. 빨랫줄에 남은 마지막 손수건을 떼어내며 순자는 중얼거린다. 내 이름 순자라고 불러주는 이는 이제 없구나. 그 목소리에는 70평생의 외로움이 서려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석양에 길게 드리워진다. 부엌에서 혼자 저녁을 준비하며 순자는 생각한다. 사람에게 이름이란 무엇일까? 그저 부르는 소리일 뿐일까? 아니면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름을 잃는다는 것은 존재를 잃는 것과 같은 건 아닐까? 텔레비전에서는 젊은 연예인들이 웃고 떠든다.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이름으로 불린다. 순자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린다. 어느 채널을 봐도 자신과는 다른 세상 이야기뿐이다. 그녀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본다. 어둠이 마을을 덮고 있다. 불빛 하나 없는 적막한 풍경 속에서 순자는 자신의 이름을 조용히 되뇌어 본다. 순자, 순자. 그 소리마저 공허하게 울린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큰아들 정호가 야근을 하고 있다. 책상 위에는 쌓인 서류들과 커피잔이 놓여 있다. 벽에 걸린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킨다. 정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든다. 어머니께 안부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다. 엄마, 잘 계시죠? 전화 너머로 순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래, 잘 있다. 너는 일이 많이 힘드냐? 네,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요. 주말에 시간 나면 내려갈게요. 하지만 정호는 이미 다음 주 일정을 생각하고 있다. 대화는 길지 않다. 몸 조심하시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래, 고생 많다. 전화가 끊어진다. 정호는 어머니의 이름이 순자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냥 엄마로만 부르고 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한편 부산에서 딸 미정은 아이들 숙제를 봐주느라 정신이 없다다. 직장에서 돌아와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른다. 미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께 전화를 드린다. 엄마, 애들은 잘 있죠? 응, 걱정 마라. 너만 몸 건강히 해라. 미정은 어릴 때를 떠올린다. 어머니가 자신을 미정아라고 부르던 때, 따뜻한 목소리로 우리 미정이라고 하시던 그 시절. 하지만 자신은 언제부터
어머니를 그저 엄마라고만 부르고 있다다. 어머니에게도 이름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왔다. 아이들이 잠든 뒤 미정은 남편과 대화한다. 여보, 시어머니 성함이 뭐예요? 남편은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요. 순자시잖아. 왜? 미정은 고개를 끄덕인다. 시어머니의 이름을 물어보는 자신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날 밤 미정은 잠이 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늘 엄마였다. 아이들에게는 할머니였고 아버지에게는 여보였다. 그런데 정작 순자로 불릴 때는 언제였을까? 미정은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을 떠올린다. 그 사진 뒤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순자라고 적혀 있었다. 정호와 미정 두 남매는 각자의 바쁜 일상 속에서 어머니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은 엄마라는 역할에 대한 것이지 순자라는 개인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일이다. 하지만 가족들조차 순자라는 이름을 잊고 살고 있었다. 계속되는 일상 속에서 순자의 이름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간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일상의 대화에서, 심지어 자신의 마음 속에서도. 화요일 아침 순자 할머니, 오늘은 뭐 사가실래요?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한다. 배추하고 무 좀 주세요. 순자는 살림살이를 고르며 마음 한편으로 아쉬워한다. 할머니라는 호칭이 친근하긴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이름은 점점 잊혀져 간다. 장보기를 마치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순자의 발걸음이 멈춘다. 순자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순자는 깜짝 놀라 뒤돌아본다. 저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온다. 나이는 자신과 비슷해 보이지만 단정한 차림새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다. 한수. 한수 씨인가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50년 전 첫사랑의 이름. 결혼 전 마을 청년회에서 만났던 그 사람. 맞아요, 순자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한수는 여전히 그때의 밝은 목소리로 말한다. 정말 오래되었네요. 몇십 년 만인가요? 순자는 어색해하면서도 설렌다. 한수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한다. 한 50년은 좋게 되었겠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순자 씨? 순자 씨. 그 호칭이 순자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한다. 언제부터인가 사라진 자신의 이름을 누군가 불러주는 것. 그것은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다. 잘 지냈어요. 한수 씨는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아내를 일찍 보내고 혼자 살고 있어요. 대화가 이어진다. 젊은 시절의 추억, 각자의 삶의 이야기. 한수는 순자를 계속 순자 씨라고 부른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순자는 20살 처녀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든다. 주름진 얼굴에 홍조가 돈다. 순자 씨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네요. 한수의 말에 순자는 수줍게 웃는다. 그럴 리가요. 이제 늙은 할머니인데. 아니에요.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순자 씨. 그 말을 들으며 순자는 자신이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라 순자라는 이름을 가진 한 명의 여성임을 새삼 깨닫는다. 한수가 말한다. 앞으로도 종종 만날 수 있을까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요. 50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을 만난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진 느낌이다. 찻집을 나서며 한수는 다시 한번 말한다. 순자 씨,
정말 반가웠어요. 그 말에 순자의 마음은 오래 잊었던 감정으로 가득 찬다. 설렘, 기쁨, 그리고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끼는 벅찬 감정.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한수는 자신을 할머니가 아닌 순자로 봐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하다. 소문은 작은 마을에서 빠르게 퍼진다. 순자가 한수와 찻집에서 만났다는 이야기가 이웃들 사이에 돌기 시작한다. 순자 할머니가 남자분하고 차 마시더라고. 아, 그 한수 씨 말이지. 젊을 때 순자 할머니 좋아했던 사람. 이런 소문은 곧 서울과 부산에 사는 자식들에게까지 전해진다. 큰아들 정호는 회사에서 고향 지인의 전화를 받는다. 정호야, 너희 어머니가 남자친구 사귀시나 보더라. 정호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한다. 뭐라고요? 그날 저녁 정호는 동생 미정에게 전화를 건다. 미정아, 너 어머니 소식 들었냐? 무슨 소식이요? 어머니가 남자분과 만나신다는 이야기 말이야. 미정도 놀란다. 정말요? 어머니가. 주말이 되자 정호는 급히 시골집으로 내려간다. 평상시보다 일찍 도착한 아들을 보며 순자는 반갑게 맞이한다. 정호야, 웬일로 이렇게 일찍? 엄마 할 말이 있어요. 거실에 마주 앉은 모자. 정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엄마, 요즘 남자분과 만나신다고 들었는데. 순자의 얼굴이 붉어진다. 누가 그런 소리를. 엄마, 그 나이에 무슨 남자예요. 그 말에 순자는 깊은 상처를 받는다. 그 나이에 70이 넘으면 사랑할 권리도 설렐 권리도 없는 것일까가. 그냥 옛날 아는 분이야. 엄마는 우리 아버지 부인이셨잖아요. 이제 와서 다른 남자와. 정호의 말이 계속될수록 순자의 마음은 무너져 간다. 아들에게 자신은 그저 엄마일 뿐이다. 한 명의 여성으로서의 감정이나 욕구는 인정받을 수 없다다. 엄마가 이해해 주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며칠 후 딸 미정도 부산에서 올라온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미정의 어조도 걱정 가득하다. 엄마는 우리 엄마잖아요. 그런데 남자분과 만나시면. 이정아, 할머니들이 그러시면 손자들도 창피해해요. 순자는 말없이 듣고만 있다. 자식들이 걱정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왜 자신의 감정은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을까? 한수가 자신을 순자라고 불러줄 때의 그 기쁨을, 오랜만에 느낀 설렘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엄마, 앞으로는 그분과 만나지 마세요. 정호의 단호한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다. 하지만 그 대답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다. 자식들이 돌아간 후 순자는 혼자 앉아 생각한다. 자신은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순자로 살고 싶다고 하니 이기적인 것일까가. 한수에게서 온 전화를 받지 않는다. 순자 씨, 안녕하세요. 라는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는다. 자식들의 걱정이 부담스럽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다. 결국 순자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포기하기로 한다. 그날 밤 순자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린다. 그래, 나는 그냥 할머니구나.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더욱 늙어 보인다. 순자라는 이름이 다시 사라져 간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아침 순자는 평상시처럼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하지만 몸이 이상하다. 어지러움이 느껴지더니 갑자기 시야가 흐려진다. 중얼거리며 빨래줄을 붙잡으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웃집 김 할머니가 마당에 쓰러진 순자를 발견한다. 순자야, 순자야. 하지만 순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순자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진다. 서울에 있던 정호에게 병원에서 연락이 온다.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계십니다. 정호는 급히 회의를 중단하고 병원으로 향한다. 부산에 있던 미정도 같은 연락을 받고 서둘러 올라온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순자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 의사는 말한다. 뇌경색 증상입니다. 다행히 큰 손상은 없지만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정호와 미정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린다.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 정호가 부르지만 순자는 반응이 없다. 엄마, 미정이에요. 엄마. 미정도 애타게 부르지만 순자의 눈빛은 허공만 바라본다. 의식은 있는 것 같은데 가족들의 목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의사가 설명한다. 의식은 있으시지만 반응이 없으시네요. 종종 있는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실 겁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순자는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한다. 엄마, 저 정호예요. 큰아들. 엄마, 미정이에요. 딸. 계속해서 엄마를 부르지만 순자의 마음에는 그 소리가 닿지 않는다. 마치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일주일이 지나자 의사도 의아해한다. 신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으신데 왜 반응이 없으실까요? 간병인도 고개를 젓는다. 가족분들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부르시는데 어느 날 밤 정호는 병실에서 혼자 간병을 한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분과 만나시는 걸 반대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무반응이다. 미정도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한다. 엄마, 깨어나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소리를 기다리고 있다. 엄마가 아닌 다른 이름. 자신을 자신으로 만들어주는 그 소중한 이름. 순자는 의식 속에서 그 이름이 불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병실은 적막해진다. 가족들의 간절한 부름에도 순자는 돌아오지 않는다. 마치 자신의 진짜 이름을 찾을 때까지는 돌아갈 수 없다는 듯이. 병원에서 일주일째 되는 날, 대학생 손자 지훈이 부산에서 올라온다. 22살의 지훈은 할머니를 무척 사랑한다. 어릴 때부터 방학 때마다 시골 할머니 집에서 보냈던 추억이 많다. 할머니, 지훈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반응이 없다다. 지훈은 아버지 정호와 고모 미정의 지친 모습을 본다. 아빠, 고모, 일단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오늘 밤 간병할게요. 어른들은 고마워하며 병실을 나선다. 지훈은 할머니와 둘만 남는다. 할머니, 왜 깨어나시지 않는 거예요? 지훈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속삭인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는 지훈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몸이 아파서가 아닌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다음 날 지훈은 할머니 집을 정리하러 간다. 어지러워진 할머니 방을 치우던 중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한다.
먼지가 앉은 일기장을 펼쳐보니 할머니의 필체가 보인다. 오늘도 사람들은 나를 할머니라고 부른다. 언제부터 내 이름을 불러주는 이가 없어졌을까? 정호와 미정도 나를 그냥 엄마라고만 한다. 순자라는 이름이 있는데 한수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가슴이 뛰었다. 오랜만에 내가 순자라는 것을 느꼈다. 지훈은 계속해서 일기를 읽는다. 자식들이 반대한다. 나이 들면 사랑할 권리도 없다는 건가? 나는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았다. 이제는 순자로 살고 싶은데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 나는 순자라는 이름으로 살고 싶었다. 지훈은 눈물이 난다. 할머니가 왜 깨어나지 않는지 이제 알 것 같다.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을 찾고 있는 것이다. 가족들이 아무리 엄마, 할머니라고 불러도 정작 순자라고 불러주는 이는 없었다. 후는 급히 병원으로 돌아간다. 아버지와 고모에게 일기장을 보여준다. 아빠, 고모, 이거 보세요. 정호와 미정은 어머니의 일기를 읽으며 충격을 받는다. 어머니가 이런 마음이셨구나. 우리가 어머니를 어머니로만 봤지 순자라는 개인으로는 보지 못했나 보다.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정호도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 어머니에게도 이름이 있는데. 지훈은 제안한다. 할머니께 할머니 이름을 불러드리면 어떨까요? 순자 할머니라고. 아니요. 그냥 순자라고요. 할머니도 한 사람의 여성이잖아요. 가족들은 그제야 깨닫는다. 순자는 단순히 자신들의 어머니, 할머니가 아니라 순자라는 이름을 가진 한 명의 인간이라는 것을. 그녀에게도 꿈이 있고 사랑할 권리가 있고 자신만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지훈은 일기장을 덮으며 결심한다. 할머니에게 할머니의 이름을 되돌려 드리겠다고. 순자라는 이름으로 불러서 할머니를 깨워드리겠다고. 그날 밤 지훈은 할머니 곁에서 밤을 새며 생각한다. 내일은 할머니를 진짜 이름으로 불러드리겠다고. 순자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순자로.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일찍 병원에 도착한다. 아버지 정호와 고모 미정도 함께 왔다. 가족들은 어젯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머니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서.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순자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아무런 반응 없는 모습이 안타깝다. 지훈은 침대 옆에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한다. 할머니. 잠시 멈춘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연다. 아니, 순자 할머니. 순자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지훈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는다. 순자 할머니, 지훈이에요. 정호도 용기를 낸다. 순자 어머니. 처음으로 어머니의 이름을 부른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다. 미정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한다. 순자 엄마, 미정이에요.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소리.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가족들이 자신을 순자로 인정해주는 순간이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한수가 들어온다. 지훈이 연락했던 것이다. 한수 할아버지, 오세요. 한수는 꽃다발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가족들과 인사를 나눈 후 순자의 곁에 앉는다. 순자야. 한수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린다. 순자야, 나야.
한수. 그 순간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소리를 내려고 한다. 한수. 가족들은 감격한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한수는 순자의 손을 잡으며 계속 말한다. 순자야, 넌 여전히 예쁘다. 우리 순자. 정호는 깨닫는다. 어머니에게 필요했던 것은 병원 치료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었다.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것이었다. 순자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순자 어머니라고 불러드릴게요. 미정도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순자 엄마, 사랑해요. 엄마 이름이 얼마나 예쁜지 몰랐어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가족들을 바라본다. 흐릿했던 시야가 점점 또렷해진다. 지훈이 말한다. 순자 할머니 일기 읽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순자라는 이름으로 살고 싶어 하셨는지 알았어요. 순자는 지훈을 보며 미소를 짓는다. 처음으로 보이는 미소다. 한수가 순자의 이마에 손을 올리며 말한다. 순자야, 이제 괜찮다. 우리 모두 너를 순자로 부를 거야. 사라졌던 이름이 다시 울려 퍼지는 순간 병실은 따뜻해진다. 의사가 들어와서 놀란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좋아지셨죠? 가족들은 서로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 이름의 힘, 존재를 인정받는 것의 힘이었다. 순자는 이제 가족들과 눈을 맞추며 대화한다. 고마워요. 내 이름을 불러줘서. 목소리는 여전히 약하지만 마음은 살아있다. 순자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도 천천히 돌아오고 있다. 한 달 후 순자는 완전히 회복되어 시골집으로 돌아온다. 가족들은 이제 어머니를 부를 때 순자 어머니, 순자 엄마, 순자 할머니라고 한다. 이름이 붙으니 어머니도 한 명의 개인으로 느껴진다. 정호는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뵌다. 예전처럼 엄마 잘 계시죠? 가 아니라 순자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안부를 묻는다. 작은 변화지만 순자에게는 큰 의미다. 미정도 달라졌다. 어머니와 통화할 때 순자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라고 묻는다. 그러면 순자는 기쁜 마음으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들려준다. 예전보다 대화가 길어졌다. 한수와의 만남도 자연스러워졌다. 가족들이 더 이상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순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응원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순자의 집에 모인다. 정호 부부와 아이들, 미정 가족, 그리고 한수까지. 마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지훈이 말한다. 순자 할머니 이름이 정말 예뻐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한다. 그래, 할머니도 이 이름이 좋다. 정호가 묻는다. 순자 어머니, 이름의 뜻이 뭐예요? 순할순, 아름다울 자.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고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야. 순자의 설명에 가족들이 감탄한다. 정말 의미 있는 이름이네요. 미정이 말한다. 순자 엄마, 저희가 그동안 엄마의 이름을 불러드리지 않아서 죄송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젓는다. 괜찮다. 이제 불러주니까 된 거지. 한수가 순자를 바라보며 말한다. 순자야, 우리 모두 내 이름을 소중히 여긴다. 순자의 눈가에 감사의 눈물이 맺힌다. 고마워요,
한수 씨,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해가 저물어 간다. 온 가족이 마당에 둘러앉아 순자의 이야기를 듣는다. 젊은 시절의 추억, 결혼 후의 삶, 그리고 지금의 마음까지. 순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행복해 한다. 내 이름을 잊지 말아다오. 순자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한다. 나는 순자다. 여러분의 어머니, 할머니이기도 하지만 순자이기도 해요. 가족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인다. 순자 어머니, 순자 엄마, 순자 할머니. 저녁 노을 아래서 가족의 목소리가 겹쳐진다. 순자야, 나는 순자다. 혼잣말이 바람에 실려 퍼진다. 이제 그 이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